고공행진을 이어온 배추값이 최근 들어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과 양파 같은 양념채소 가격이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김장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는 횡성 전기차 산업이 4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생산 판매가 본격 시작된 건데 중소기업들의 협력 모델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20년 전 영월 절터에서 무더기로 발굴됐던 나한상이 다시 고향인 영월을 찾았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나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영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연속계획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교직원 월급까지 체불된 지방 사립대학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올해 잦은 비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배추를 금추라고 부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배추값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과 양파 같은 양념 채소의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올해 김장을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농협이 마련한 김장채소 직거래 행사장. 행사 시작이 한참 남았지만 행사장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와 배추를 시세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에 주부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1,500개씩 준비된 무와 배추는 채 30분도 되지 않아 완판됐습니다. 엄청 싸죠. 이거 하나 한 통 1,000원씩인데 원래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세 명 7,900원. 부담되죠. 그래도 부담돼도 해야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조금 적게 넣고 하려고.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배추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물가 정보망을 보면 지난 9월 한 포기에 10,000원 가까이 하던 배추 가격이 지난달에는 37% 수준인 3,7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무 역시 한 달 사이 1,0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77%, 무 역시 88% 수준입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배추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늘과 양파 같은 양념 채소 값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마늘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 1,500원 넘게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45% 넘게 상승했습니다. 양파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치솟았고 고춧가루 역시 지난해 대비 35% 넘게 올랐습니다.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산지 지역에서 적정량이 적정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평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파 부분이 평년보다 조금 높고 대파 부분도 좀 평년보다 좀 많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장을 포기하는 속칭 김포족도 늘고 있습니다. 한 한식 전문 브랜드가 주부 2,845명을 대상으로 김장 계획을 조사했는데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비싼 채소값을 이유로 꼽은 사람은 28.1%에 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는 6일 오후 6시 기준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모두 1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원주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이번 신규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태장동과 봉산동의 음식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횡성 전기차 산업이 4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드는 전기 화물차 판매가 본격 시작된 건데요. 횡성의 연관 기업들이 모두 이전해 전기차 생산 단지가 조성되면 오는 2030년 고용 인원이 2,6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 절반 크기의 초소형 화물차가 공장 밖으로 나옵니다. 횡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조립을 마친 강원도산 첫 전기차가 정식 출고됐습니다. 국내산 부품 80% 이상이 사용됐고 초소형 화물차로는 처음 국내에서 생산됐습니다. 강원도가 농촌인 횡성군을 전기차 거점으로 점찍은 지 4년 만의 성과입니다. 전후방 효과가 큰 이런 자동차 산업이 강원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횡성 전기차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자동차 생산처럼 대기업이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전기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기업을 비롯한 7개 연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사업 초기 위험과 향후 이익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협동조합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공동 물류 판매망을 구축해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연관 기업들이 지역에 둥지를 틀면 전기차 집적 생산단지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그 대외적인 아마 이미지를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미 200억 원 규모의 임대형 공장 설립을 지원했고 향후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최근 횡성 전기차 산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기업 이전 비용과 직원 급여의 30%가량은 물론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에 1,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로복지와 지역 발전에 많은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 전기차는 첫 출고와 동시에 국내 500여 대, 유럽 등 해외 수출 3천여 대 납품 계약이 체결된 상태. 협동조합은 현재 100여 명 안팎인 일자리를 내년 말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10년 뒤 횡성 전기차 생산 목표인 4만 7천 대를 달성하면 일자리 2,600개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조업 불모지였던 강원도의 야심찬 협력 산업 모델이 든든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여파 속에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처럼 레드카펫이나 포토월 등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각계 문화계 인사와 배우들은 영상을 통해 영화제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개막식은 강릉시 홍보대사인 배우 임원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14개국에서 25편이 초청돼 7일까지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정부 재정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지방대학들이 존폐 기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지방대학의 위기 실태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두 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불가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자를 불교 용어로 나한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1년 영월의 한 절터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나한상이 오랜 복원 과정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의 나한상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영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두건을 쓰고 손을 모은 채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조각.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불가의 진리를 깨우친 성자 나한입니다.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나한상들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보여주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 특별전이 이곳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한상들이 고향을 다시 찾은 건 약 20년 만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나한상 45점은 고려시대 영월 창녕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 초에 훼손돼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지난 2001년 한 주민이 땅을 일구다 우연히 이 돌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강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작업을 거쳐 나한상 총 300여 점을 찾았습니다. 돌을 한 개 갖다 놓는데 돌이 동그래. 그 두 개째 갔는데 또 역시 똑같아요. 물에 가서 씻어봤어요. 씻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로 다 보이는 거지. 다 닦고 사진을 찍어서 군에 갖다 준 거지. 나한상들은 발굴 이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오랫동안 복원과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2018년부터 2년 동안 춘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한의 고향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가 이제 영월에서 출토된 그 문화재인 만큼 우리 이제 그 영월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관광 그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영월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도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로 이어지는 불상 양식의 멋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떨어진 가운데 속초시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월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단체 헌혈을 추진한 데 이어 6일에도 헌혈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초시 공무원들이 사랑 나눔 혈액 채취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